그럼 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호흡기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해부학적 용어에서 lung, 폐를 살펴보겠습니다. lung은 이제 좌우 두 개씩 있기 때문에 lung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lungs, 그래서 이제 다수라고 해서 끝에 s를 붙여서 lung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폐 같은 경우는 가슴 속 공간인 흉곽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변으로는 갈비뼈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요 폐 같은 경우는 좌폐는 2개의 롭 옆으로 되어 있고요. 우폐는 3개의 롭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폐 같은 경우는 폐 꼭대기 에이펙스, 그 다음에 이제 폐 바닥, 베이스, 그 다음에 힐로스라고 해가지고 이 문이거든요. 그래서 폐문이라고 해서 기관지나 혈관, 림프관, 신경 등이 폐로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이제 이 폐문을 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 같은 경우는 에이펙스, 맨 윗부분, 베이스, 바닥,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입구, 힐로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흉막, 플레우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플레우라 같은 경우는 그 가슴막 또는 흉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폐를 싸고 있는 이중으로 된 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벽 쪽에, 이제 바깥쪽의 가슴막을 페리에탈 플레울라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파리에탈이라는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파리에탈 있는 소리 그대로 읽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요거를 약간 이제 그 미국식으로 단어를 사용을 하면 퍼라이럴이라는 단어를 이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파리에탈 본이라고 해서 우리 뭐 두정골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배우기로 하고요. 이 바깥쪽 벽 쪽 위쪽에 있는 가슴막을 퍼라이럴 플레우라라는 단어, 벽 쪽 가슴막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스럴 플레우라라고 해가지고 이 비스럴이라는 비스럴이라는 뜻은 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스럴 플레우라 같은 경우는 내장 쪽 가슴막. 그래서 폐를 싸고 있는 막이 2개, 안쪽에 있는 가슴막은 비스럴 플레우라라는 단어를 쓰고 바깥쪽 벽 쪽에 있는 가슴막을 퍼라이럴 플레우라 또는 파리에탈 플레우라라는 그 의학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우라 캐비티라고 해서 이 캐비티는 강, 비어있는 공간, 이제 그래서 요 플레우라 캐비티 같은 경우는 흉막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 흉막강 같은 경우는 요 벽 쪽 가슴막과 내장 쪽 가슴막 사이에 있는 공간. 그래서 이 흉막이 이중으로 된 막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공간을 플레우라 캐비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흉막강 안에는 플레우라 플루이드라고 해가지고 흉막액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우측 폐, right lu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측 폐는 3개의 옆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upper lobe, middle lobe, lower lobe 이렇게 3개의 옆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좌폐보다는 우폐가 조금 더 크고 무게도 조금 더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left lung, 좌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폐는 2개의 옆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얘는 미들 롭이 없고 upper lobe, lower lobe 이렇게 이제 2개의 옆으로 구성되어 있는 좌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요. 여기 보시면
메디아스타이넘이라고 해서 메디아스타이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폐하고 좌폐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제 그 메디아스타이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between right and left lu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폐와 좌폐 사이에 있는데 요 사이 볼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보시면 허트, 심장도 있고요. 대동맥도 있고 대정맥도 있고 뒤에 트라키아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좌폐와 우폐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을 우리가 메디아스타이넘이라는 단어를 쓴다. 얘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흉막은 플레우라는 두 개의 막으로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right lung, left lu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막은 visceral pleura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은 이제 그 parietal pleura 또는 이제 parietal pleura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플레우라 캐비티라고 해서 흉막강. 요 흉막강에는 플레우랄 플루이드, 흉막액이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자르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소라시 버테브라 척추가 있죠, 그죠? 그리고 대동맥이 있고 식도가 있고 심장이 있고. 심장이 있으면서 양쪽으로 우폐와 좌폐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스랄 플레우라 같은 경우도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 퍼라이럴 플레우라, 파리에탈 플레우라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된 막, 그 폐를 둘러싸고 있는 이중으로 된 막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이펙스. 자, 여기가 에이펙스가 되겠죠. 꼭대기. 예, 꼭대기가 에이펙스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폐 바닥. 예, 이렇게 밑에 부분에 이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신경이라든지 뭐 기관지라든지 혈관이 지나가는 폐로 들어가는 입구를 여기 보시면 히알로스, 폐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 용어를 배울 때는 이렇게 해부학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이라고 해가지고 횡경막 다이아프램. 네. 그래서 가로막 또는 횡경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다이아프램은 여기 보시면 포유류에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뭐 사람이라든지 동물 중에서도 포유류 이제 새끼를 이제 그 뱃속에다가 이제 그 태아처럼 있다가 이제 분만을 하는 요런 이제 포유류에만 요 흉강하고 복강을 구획하는 근육성의 막, 그래서 포유류에만 있는 다이아프램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요 다이아프램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다이아프램, 그 다음에 메디아스타이넘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제가 메디아스타이넘, 그래서 양쪽 폐 사이의 공간을 이제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종격, 심혈관계에서 우리 스터넘, 그 septum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요 세로칸 또는 종격이라고 해가지고 메디아스타이넘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폐 사이의 공간으로서 아래에는 다이아프람이 있고 앞쪽으로는 스타눔 복장뼈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버테브라 척추가 있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요 그 메디아스타이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우리 앞에서 사진 보셨죠? 그림 심장도 있었고 대동맥도 있었고 트라케아 뭐 기관이라든지 에스파거스
그 식도라든지 그 다음에 thymus gland라고 해서 가슴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thymus gland 같은 경우는 가슴샘 또는 흉선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프램 같은 경우는 포유류에만 있는 횡격막 또는 가로막이었고요. 메디아스타이넘 같은 경우는 종격이라고 해서 그 양쪽 폐 사이의 공간에 심장도 있었고 기관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흉선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이제 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들이쉴 때는 체스트가 expands, 이렇게 확장이 되죠, 가슴이.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contract, 수축이 된다. 그래서 가슴이 이제 체스트 익스팬드, 가슴은 확장되고 다이아프람은 이제 수축이 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숨이 들어올 때 여기 지금 화살 표시가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들이쉴 때는 가슴이 이렇게 되고 다이아프람은 이렇게 컨트랙트, 수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breathing out, 숨을 내쉴 때 공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은 체스트하고 다이아프람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체스트는 컨트랙트, 수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다이아프람은 이제 릴렉스, 이완이 돼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이제 올라가시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폐 같은 경우는 립스, 갈비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 다이아프램이 컨트랙트, 수축되고 릴렉스, 이완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해부학적 용어였고요. 자, 지금 이제 증상 용어. 그래서 호흡기계 같은 경우는 증상 용어는 이제 저희 교재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부학적 용어하고 진단 용어 위주로 조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증상 용어에서 보시면 체인스톡스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임종 전 호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말로는 교대성 무호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교대성 무호흡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체인스톡 호흡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쭉 설명을 한 거 보자면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코마, 혼수 상태일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임종 전에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종 전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얘 보면 여기 밑에 이제 체인스톡 호흡에 그래서 이제 apnea, 무호흡이, 그 다음에 hypnea, 과호흡이 이렇게 이제 그 1분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흡의 깊이가 좀 규칙적으로 증감하면서 중간중간에 apnea, 이 무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체인스톡 호흡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임종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expire, 사망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는지를 또 확인하는 이런 그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입니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이제 얕은 호흡, 얕은 호흡 하면서 무호흡, 또 다시 하이퍼니아라고 해서 이제 얕은 호흡, 하이퍼니아가 나타나고 또 무호흡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면 아,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호흡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하이퍼, 많다,
벤틸레이션, 호흡이 이제, 그래서 이제 호흡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지나친 호흡 운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호흡 하다 보면 이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 안에 탄산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정상치보다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알칼리화 돼가지고,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하이퍼벤틸레이션, 과호흡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봉지 같은 거, 봉투 같은 거를 코나 입에다 대고 호흡하는 거를 한번 이제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하이퍼벤틸레이션이 되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내쉰 숨을 다시 들이셔가지고 정상적인 분압으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봉투 같은 거를 입과 코를 가리고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하이퍼벤틸레이션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퍼벤틸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면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는 아레스미아, 부정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식 저하라든지, 우리 하이퍼벤틸레이션 하고 이렇게 막 싱콥, 실신하는 것도 이제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종종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싱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의식이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저하된다던가, 디지니스, 어지러움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은 앞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이제 시력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퍼벤틸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막 과호흡을 할 때 이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게 이산화탄소,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쉬게 해서 혈액이 알칼리화 되는 것들을 조금 막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 과호흡이, 이 하이퍼벤틸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그냥 뭐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아까 얘기한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괜찮은데, 어떤 기질적인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용어로 들어갈게요. 우리 호흡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진단 용어를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진단 용어가 많은 편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알러지성 비염, 그래서 알러지, 라이나이티스, 네, 이렇게, 예. 아이티스가 염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리노레아 뭐 이렇게 해서 리노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요. 라이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는 여기 계절적인 변화가 있는 알러지성 코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러지성 이제 코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상으로는 눈물이라든지 가려움을 동반한 급성 결막염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acute conjunctivitis, 급성 결막염이라든지, 코 점막에 이데마, 코 점막이 이제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채기라든지, 때로는 천식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러직 라이나이티스, 알러지성 비염하고 천식하고 조금 증상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증상이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봄에 꽃가루 날릴 때 뭐 조심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퍼센트에서,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에서 10명 정도가 이 알러지성 비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가루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항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항원을 피하시면 되고, 또 이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도 하이퍼벤틸레이션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알러지성 비염의 흔한 항원,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진먼지라든지 진드기, 우리 뭐 매트리스에 진드기 굉장히 많이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드기라든지 각 반려동물의 털, 고양이 털이라든지 개털, 그다음에 지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한 항원이고요. 물론 이제 꽃가루 이런 것들도 있고 계절적으로는, 그다음에 증상으로는 이제 재채기, 발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콧물, 비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아예 이제 이데마 부종이 되다 보니까 비가 이제 폐색이 되기도 하고, 우리 코 막히면 두통도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후, 비대가 돼가지고 꽉 막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라이나이티스, 알러지 리나이티스, 이렇게 알러지성 비염을 나타내는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너사이티스, 사이너스가 부비동이었잖아요. 사이너스에다가 아이티스를 붙여서 사이너사이티스라고 해가지고 굴염 또는 부비동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비동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든지 박테리아, 세균에 의한 거라든지 진균, 뭐 푼드스라든지 이런 이제 진균 감염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알레르기 비염에 의해서 생긴 부비동의 염증을 사이너사이티스, 부비동염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팬이라는 단어, 우리 이번에 코로나에서 팬데믹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제 뜻할 때는 앞에다가 접두사를 팬이라는 단어를 써서 팬 사이너사이티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거를 이제 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범 부비동염이라고 하면 부비동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팬 사이너사이티스라고 하는데,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부비동 같은 경우는 프론탈 사이너스라고 해서 이마굴 또는 전두동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에스모이달 사이너스, 기억나시죠? 벌집굴 또는 이제 사골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보시면 안테리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안쪽에 사골동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스모이드 사이노스에다가 미들 중간에 있는 사골동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우리 에스모이드 사이노스 같은 경우는 벌집굴이라고 해서 앞에서 이렇게 벌집 모양의 몇 개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쪽, 앞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에스모이드 사이노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맥실러리 사이너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상악동 또는 위턱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비동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팬사이너사이티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퍼스, 농이죠, 농. 그죠? 고름이라든지 농,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염증이 생긴 것들은 이제 그냥 사이너사이티스 이렇게 부비동염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톤실라이티스는 편도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도 같은 경우는 앞에서 혀 편도, 목구멍 편도, 이관 편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편도, 톤실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입천장, 그러니까 목구멍 앞쪽에 있는 입천장 편도의 염증이 이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요때를 톤실라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예방접종이 나왔는데요. 이 DPT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디프테리아라든지 백일해 때문에 이제 여기 저희 교재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DPT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거의 다 맞는 그 예방접종인데요.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파상풍, 그 다음에 백일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예방 접종인데요. 이 디프테리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DP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진 질병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테리아성, 그 세균성 전염병인데요. 편도라든지 인두, 코에 막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목이 굉장히 아프면서 열나는 상기도 감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생식기 감염이라든지 신근염, 그 다음에 신경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이런 질병. 그래서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호흡기계 쪽으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상풍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염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몸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파상풍균이 몸에서 번식을 하면서 독소를 만들어 가지고 근육 경련, 근경련을 일으키는 파상풍이라는 그 질병. 근데 이 파상풍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많이 다쳐서 이렇게 뭐 찔리거나 뭐 이렇게 피부가 찢겨져 가지고 오게 되면 응급실에서 기본적으로 파상풍 예방접종을 놔주기는 해요. 그러기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DPT 예방접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DPT 같은 경우는요. 예. 그 파상풍 예방접종 빼고 이 TD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10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일해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백일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렸던 이런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호흡기계에서 또 백일해 라는 질병의 예방접종이 조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시켜주고자 저희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백일해 같은 경우는 영아에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영아에게 폐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또 이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던 이런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백일해. 그래서 DPT 예방접종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톤실라이티스. 우리 여기 보시면 티스, 이게 치아가 있죠. 그리고 여기 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톤실, 편도가 이렇게 굉장히 부어 있고 스웨일링 되어 있고 빨갛게 발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블라. 목젖이 있죠. 목젖 유블라가 이렇게 얘도 약간 이제 그 빨갛게 레드니스 되어 있으면서 스웨일링 약간 부어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가 이제 편도. 그래서 이제 그 목구멍 편도, 입천장 편도에 많이 붓고 빨갛게 염증이 발생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론키 엑타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브론키에서 기관지에 엑타시스라는 확장이 된 것을 엑타시스라는 그 전미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브론키 엑타시스 같은 경우는 기관지의 내강 안쪽의 일부가 변형이 되고 또 확장, 좀 약간 이제 딜라테이션 된 확장되는 병인데요. 이 기관지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호흡에서 이제 악취가 조금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왜냐면 이제 이런 여기 보시면 점액이라든지 펄스, 농성, 그 고름 같은 물질이 객출게 이제 되다 보니까 좀 이제 호흡에서 약간 이제 안 좋은 냄새가 나타나기도 하고 약간 이제 발작성 기침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브론키 액타시스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노멀 에어웨이를 보시면 근육이 있죠. 예, 머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에어웨이 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 그 숨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벽을 볼 수가 있는데, 얘가 노멀 에어웨이라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뮤코스 점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펄스 이제 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던 이제 근육이라든지 에어웨이가 이렇게 스칼드,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흉터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thickened, 약간 이제 두꺼워지는, 그래서 약간 흉터처럼, 우리 흉터 보면 약간 이렇게 어디 다쳤다가 피부가 나으면 위로 살짝 그 흉터가 생기면서 좀 그 피부가 좀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론키 액타시스가 같이 온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이제 점액이라든지 농으로 인해 가지고 요 점막 자체에도 약간 흉터 비슷하고 두껍게 이렇게 형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폐를 보시면 네, 정상적인 폐는 이렇게 네,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점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폐가 약간 이제 늘어나 있는, 기관지가 약간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호흡기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서 호흡기계를 할 거예요. 제가 이번 주는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예, 이렇게 나누어서 찍어서 최대한 조금 목소리를 좋게 한다라고는 했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갈라지는 목소리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낭낭한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